딸 셋이 있는 할머니 임금자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전주에서 살았고요. 25년 마지막 달 12월 달에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30년을 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쌍치면이라는 산골짜기에서 12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계획성 없이 살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몽땅 농협에다 넘기고 맨몸으로 쫓기듯이 해가지고 산골짜기까지 들어왔어요. 산골짜기 제 친구의 소개로 이 산골에 빈집이 있다 해서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은 세도 안 받고 그냥 집 관리만 해달라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생전 처음 집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산골로 올 때 전주에서 제가 아는 신부님이 그 옆 동네에 김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 남편이 그 공장에 운전기사로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 김치 공장 식구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제 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 1년쯤 다니다가 나와서 동네 묵던밭을 소개받아가지고 복분자 농사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분자 농사를 이제 저는 원래 약골로 태어난 데다가 농사일이 몸에 배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짜증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나무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불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저희는 얼굴을 쳐다보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도 못 다니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 복분자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밥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분자가 한 5, 6년이 지나서부터 차츰 죽기 시작했어요. 이제 발 빠는 사람들은 막 작물교체를 하느라고 우리 동네에 그때 블루베리가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는 오미자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오미자를 처음 심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이 퍼졌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 보여서 폰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익혀가는 중에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참 재미있게 이제 고영문 선생님이 지리산 자연밥상 소식 받기를 하는 중에 SNS 교육이 있다고 전주에서 1박 2일 교육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스마트폰만 할 줄 알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청을 해놓고 이제 교육 장소로 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헐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전혀 뭔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때 저는 다음이나 네이버만 알고 있었지 크롬이라는 말을 거기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회원가입 하는 데만 하루를 다 보내고 그 이튿날도 머리만 멍해가지고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SNS라는 교육이 어디가 떴다 하면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광양이나 구례, 광주에서는 주일마다 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제가 차를 4번, 5번 갈아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육받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9시나 10시쯤 교육이 끝나면 집에 올 수가 없으니까 터미널 근처에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자고 새벽 차로 다시 집에 와서 일하고 반복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고 이 생활에 막 활기가 찼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미자는 차츰 커가고 이제 차차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다 팔 것인가. 제가 카스토리나 페이스북에다가 작물 커가는 모습이나 또 제가 소소한 일상들을 자주 올리고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사진 찍기 좋아하고 해서 잘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판매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못 해봤고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판매 준비를 하려고 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막막하더라고요. 무슨 문구를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영잘 정성시대라는 영화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오미자도 자짝 돌리니까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겠구나 싶어서 서울에 계신 패친분이 그래픽 디자인 어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다 의뢰를 했더니 사진만 보내라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사진은 또 광주의 패친분이 또 우리 농장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쁘게 찍어줘서 이 오미자의 전성시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고영문 선생님이랑 김영규 선생님 저희 농장까지 오셔가지고 저에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또 사진 찍어서 블로그나 카스트에다 올려주시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확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작년에 9월에 첫 수확을 했는데 그게 딱 추석하고 맞물리게 됐어요. 이 일주일간 이 택배가 못 가는데 이거 큰 난관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저장차고에 넣으면 이것이 제대로 있으려나 다 물러버리면 어쩔까 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첫 수확한 물건을 다 도매상에다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추석이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나기 퍼붓듯이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직접 패친이라고 해서 직접 우리 농장까지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고 또 카스토리 친구분이 소개해줬다고 또 전화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신바람이 났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거절 전화 받기도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3톤이라는 물량을 한 20일 만에 다 내고 저는 민길 신세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바람나게 작년에 냈고 또 올해 저 봄에 너무 가물었고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이게 물량이 잘 안 나오고 한 2톤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전량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물량이 모자라는 사태까지 올해도 왔습니다. 저희는 대농은 아닙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일꾼을 안 들이고 그냥 둘이 감당할 만큼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4, 5월 달에는 두릅이 나오고 6월 달에는 꿀이 나오고 8월 달에는 아로니아 9월 달에는 저 오미자로 해가지고 1년 농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SNS 시작한 지 2년 4개월 됐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친구가 4,000명이고 카스토로 친구가 32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만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더 험한 가시밭길이 온다 해도 저는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또 아름답게 익어갈 것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